안녕하세요. 바이오 아저씨입니다. 요즘 바이오 업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미국의 바이오 회사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회사는 한국의 코로나 백신으로 많이 알려진 미국의 모더나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한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늘 모더나의 기본적인 정보, 역사, 경영진, 그리고 핵심 제품 및 앞으로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더나라는 회사는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는 회사로 유명해졌는데요. 2021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모더나 CEO 스테판 반셀을 만나 직접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MOU를 체결했고, 현재는 녹십자를 통해 모더나 백신이 유통되고 있으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 모더나 백신이 생산되어 유통될 계획에 있습니다. 모더나는 2010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있습니다. 모더나의 핵심 산업은 메신저 RNA를 이용한 백신 개발입니다. 기업 상장은 2018년 12월에 했으며 상장 형태는 퍼블릭이며 상장된 시작은 나스닥입니다. 불과 3년 전인 2018년 12월에는 약 14달러에 불과한 주가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빠른 상승을 하여 2021년 9월 27일 기준으로 주가가 434달러, 시가총액은 원화로 2021년 9월 말 현재 약 20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모더나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회사의 주요 기술은 크게 메신저 RNA와 리피드 나노파티클 두 가지입니다. 메신저 RNA는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메신저 RNA는 보통 상온에서 불안정합니다. 메신저 RNA를 수정하면 낮은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단백질을 많이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메신저 RNA 수정은 또한 백신 능력에 대한 면역 자극 능력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Nucleoside Modified mRNA, Sequence Engineered mRNA, Self-Amplifying mRNA, and Structure, 이런 부분들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메신저 RNA를 수정하는 시퀀스들이 모더나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기술인 리피드 나노파티클은 LNP라고도 하는데 메신저 RNA가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 코로나 백신을 잘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달 물질입니다. 즉, 외부의 환경에 메신저 R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NP를 만드는 방법은 위의 그림에 나와 있는 물질들을 혼합해서 메신저 RNA가 가장 잘 포함되는 비율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cationic lipid, neutral lipid, cholesterol, pegylated lipid, and mRNA, 이걸 다 같이 섞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찾는 거죠. 그래서 모더나에서 이러한 물질들의 최적 혼합 비율 및 실험 조건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모더나의 핵심 기술인 LNP는 메신저 RNA의 안정성, 단백질 발현 능력, 그리고 면역 자극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사람 몸 안에 잘 전달해서 우수한 코로나 항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럼 모더나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더나의 펀딩 과정을 보면 다른 바이오 회사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시리즈 H 펀딩까지 받았다는 점입니다. 각 투자의 단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시리즈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보통 시리즈 A는 최초 투자금이 되는 시드머니, 시리즈 B는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는 단계의 투자, 그리고 시리즈 C는 시장을 늘릴 단계의 투자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
보통 미국 바이오 회사의 경우 시리즈 C까지 진행된 후에 IPO를 통해 기업 상장을 하는데 모더나는 시리즈 H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사실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모더나가 투자자인 벤처 캐피탈 회사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처음에 메신저 RNA 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 및 백신 개발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 높아진 모더나의 위상을 생각하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더나가 작년인 2020년에 두 번에 걸쳐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받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4월에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또 5월에는 두 번째 IPO라고 하여 유상증자를 하여 각각 4억 8,300만 달러, 13억 4천만 달러를 조달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코로나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급격한 성장은 모더나의 2020년과 2021년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더나의 자산이 2020년 원화로 8.6조 원에서 2021년 6월 19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매출액도 2020년 0.9조 원에서 2021년 6월 8.2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2021년 현금 흐름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10년 동안 4.6조 원을 투자해서 2021년 한 해에만 그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한방이 있기에 바이오 회사의 투자는 리스크가 정말 크지만 여전히 매력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더나의 주요 경영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진의 질이 바이오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영진의 프로필 확인은 바이오 회사의 분석에서 중요합니다. 모더나의 CEO는 프랑스 국적의 스테판 반셀이며 모더나에 합류하기 전에 바이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MBA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식과 비즈니스 지식 두 가지를 모두 보유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회사의 CEO가 꼭 MBA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를 운영 결정하는데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바이오 회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더나의 프레지던트는 스티븐 호지입니다. 프레지던트는 CEO 다음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더나의 초창기부터 연구 및 개발을 리드한 분이네요. 그리고 모더나에 합류하기 직전에는 맥킨지에서 파트너로 근무했고요. 그전에는 UCSF라는 미국의 탑 의대에서 의학박사 MD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 능력과 비즈니스 능력을 같이 보유한 분으로 모더나 초창기부터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하여 모더나의 핵심 기술 리서치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Chief Technical Operations and Quality Officer 자격으로 근무하는 후안 안드레스입니다. 이분은 모더나 비임상 및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시료 생산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분인데요. 이전에는 노바티스와 엘리 릴리라는 미국의 큰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의 대량 생산 및 품질 관리를 오랫동안 경험한 분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을 실험실에서 생산하는 방법과 대규모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법은 많이 다릅니다. 작은 규모에서는 약품이 잘 생산되는데 규모가 커지면 잘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주안 안드레스 같이 의약품 대량 생산 전문가가 회사에 있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회사의 경우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신약 개발이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더나 주요 경영진의 백그라운드를 확인해 본 결과 적절한 배경에 탁월한 실력자들이 회사를 리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 생산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코로나 백신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더나는 최근 회사 기업 활동 IR 자료를 통해 미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코비드 호흡기 바이러스 부스터 백신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필요성은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단히 큽니다. 연령이 높은 노인, 그리고 5살 미만의 유아들에게도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는 유의미하게 발생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모더나는 매년 맞는 독감 백신처럼 코비드 플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부스터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며 매년 이 부스터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더나 주식이 200달러 근처에서 400달러 이상으로 올랐는데 이러한 회사의 부스터 백신에 대한 계획도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모더나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바이오 회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약 혹은 백신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실제 재무제표상의 가치 이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유도 바이오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무형 가치 때문입니다. 모더나의 백신 관련 파이프라인을 보면 현재 상용화된 mRNA 1273이 있네요. 그리고 코비드 변이에 대한 백신 개발도 현재 임상 이상으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한 코비드 독감 백신 개발인 mRNA 1073도 현재 비임상 개발 중입니다. 모더나는 코비드가 발생하면서 빠르게 코비드 백신 개발에 집중하였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 백신 및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다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모더나에서는 코비드 백신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400달러 수준의 모더나에 대한 추가 주가 상승을 결정할 요인들은 바로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의 성패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아저씨가 생각했을 때 주목해야 할 파이프라인은 캔서 백신에 대한 mRNA 4157과 Localized Regenerative Therapeutics에 대한 AZD8601입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백신을 사용한다는 개념을 적용한 mRNA 4157의 경우 현재 머크와 공동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재생치료와 관련 있는 AZD8601의 경우는 역시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하는 중입니다. 물론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유망할 수 있지만 머크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큰 제약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더나에 대한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모더나 회사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